한국 주요 미사일 사거리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주요 미사일 사거리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해나가자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이란 현재 800km로 묶인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전날인 28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인 듀타임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사이에 상당한 의견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했다. 의문은 미국이 왜 이 시점에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랫동안 제한해온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푸는데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1979년 처음 지침을 만들며 한국이 지나친 미사일 역량을 갖는 것을 제한해왔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 뒤에도 지난 3차례 개정을 통해 탄도 중량 제한 없이 대구 등 중부 이남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인 최대 800km라는 상한을 지켜왔다. 그럼에도 사거리를 늘리게 되면 그 목적은 북한을 넘어선 그 밖의 위협이 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중은 미국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동아시아 배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는 중이다. 미국은 1987년 12월 옛소련과 사거리 500에서 5500km에 이르는 중단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서명했다. 그 사이 중국은 2000여 발에 이르는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만들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진기지인 평택, 가데나, 요코스카, 앤더슨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 그러자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전진기지에서 병력과 주요 자산을 미봉토로 옮기는 동적 전력 운용을 실시하는 중이다. 그와 함께 지난해 8월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족쇄가 되어온 중거리 핵전략 조약을 전격 파기했다. 현재 미국은 미중러 3개국이 참여한 군축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완강히 거부하는 중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미국의 신형 미사일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그 직후인 지난해 10월 일본 언론들은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를 직접 거명하며 이웃 나라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쏟아냈다. 정부의 희망대로 한미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면 미국은 직접 미사일을 배치하는 대신 동맹인 한국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2016에서 2017년의 사드 사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중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사거리 연장이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공격 무기인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미국이 원하면 직접 자신의 무기를 배치해야 한다. 한미가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이어 탄도미사일의 800km 사거리 제한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41년간 유지돼온 한국의 미사일 개발 족쇄가 모두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중국해 군사화 등 영내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 견제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 역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한 해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개정과 관련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며 대통령은 앞으로도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주권을 언급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남아있는 제한을 모두 푸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며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미사일 지침의 남은 제약은 사거리 800km 초과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탄두 중량 500kg 이상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 이하로 제한, 인공위성 발사 시 이동식 발사대 발사 금지 조항 등이다. 이 중 남아있는 핵심 제약 조항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다. 군은 국내 어디서든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전력을 갖추기 위해선 사거리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로 전용 가능한 잠재력을 갖추게 되더라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선 사거리 제한이 여전히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과정에서도 군은 사거리 제한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사거리 제한 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오히려 사거리 제한을 풀어줘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한국이 사거리 1000에서 3000km 이상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남중국해 필리핀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는 미 항모 타격단과 전략 폭격기 발진, 기재인 괌을 사정권에 둔 중국의 미사일 전력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위협 중 하나다. 미 국방부는 28일 웹사이트에 올린 미사일 방어는 강대국 파워 경쟁의 일부 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중국인들은 군사적 야망에서 미사일 방어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에선 중국을 견제할 사거리 3000에서 5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한국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공식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IRBM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의 자체 미사일 개발의 길을 터주는 게 오히려 잠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미국이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자칫 미중 갈등에 휘말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2017년 미사일 지침 해제로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진 데다 고체 연료 로켓 개발도 가능해진 만큼 조속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는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오는 2021년 4월 출고를 목표로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조립을 진행 중인 가운데 2022년 첫 시험 비행을 추진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6일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 등은 KF-X 통체가 카이의 경남 사천 본사에서 조립 중으로 해당 시제기는 2022년 첫 시험 비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외신은 카이가 2026년 중반 KF-X 시험 및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까지 1세대 대량 생산에 돌입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2022년 첫 시험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KF-X에는 공대공 이외에 제한된 공대지 무기가 장착될 것으로 관측했다. 2029년부터 양산될 2세대 KF-X는 공대공 및 공대지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은 전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외신을 통해 한화 시스템과 협력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8월 중순까지 능동전자 스캐너 레이더의 완전한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F-X의 눈인 AESA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과 ADD와 공동 개발 중으로 시제기에 탑재될 예정이다. KF-X 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8조 원가량을 투입해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오는 2032년까지 120대를 생산해 공군에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KF-X에 탑재될 부품 생산에 들어간 카이는 올 초부터 시제기의 동체뼈대 역할을 하는 벌크 헤드를 시작으로 조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 기술인 능동형 이상 배열 레이더의 공대공 모드 개발과 관련 정부 당국이 100회 이상의 비행시험을 2년간 끝낸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 사업의 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6일 ADD에서 진행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까지 공대공 모드 AESA 레이더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며 2021에서 2022년 2년간 1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AESA 레이더는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 탐지해 조종사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비로 전투기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비행시험은 AESA 레이더에 이 같은 기능이 실제 비행 상태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제품을 항공기에 탑재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해외 업체 등에서 통상 레이더를 개발한 뒤 5에서 10년여간의 비행시험을 거치는 데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비행시험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ADD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그 과정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외 업체와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ADD는 미국이 AESA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을 비롯한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지난 4월 직후 스웨덴과 이스라엘 업체와 접촉하고 해당 기술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일부 기술에 대해선 답변을 받은 뒤 계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ADD는 2년간 100회 이상의 비행시험을 실시해 얻어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4년간 시제기 탑재 시험을 진행한 뒤 2025년 KF-X 공대공 모드 완성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공대지 모드 레이더가 탑재된 KF-X 완성품은 이보다 3년 늦은 2028년에 완성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공대지 모드 AESA 레이더 자체 개발은 2025년에 완료되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3년간 추가 무장 탑재 시험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대공은 물론 지상과 함정에 대한 공격 능력까지 온전하게 보유한 KF-X 완제품은 2028년께 생산되는 셈이다. 이는 또 공대공 모드 개발이 완료된 뒤 공대지 모드 개발이 들어가는 순차적 방식이 아니라 2025년까지 공대공 모드 전투기를 개발하는 동시에 공대지 모드 AESA 레이더를 개발해 나가는 병렬식 개발 일정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부 예산 18조 원이 투입되는 전투기 개발 사업의 일정이 지나치게 빡빡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ADD 고위 관계자는 연구 개발 과정 자체가 리스크 테이킹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를 세워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 위험을 확인하고 극복하면서 가는 것이다. 목표한 시점에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와 다른 뚜렷한 특징을 갖추고 있음. 광대역 스텔스 성능의 저주파 등 특정 대역의 주파수에 탐지되는 5세대 전투기 결점 보완, 수직꼬리 날개 없는 설계 등 무인 전투기 보조 전력 운영 음험티 개념으로 조종사가 6세대 전투기에 탑승해 무인 전투기를 조종. 레이저 무기 무장의 초속 약 30만 km의 속도로 공격, 탄도 계산 필요 없음, 수 km 밖에서 10cm 직경 표적 요격 가능한 초정밀 타격 능력. 2035년경 한반도 전투기 전력 불균형 우려, About KF-X. 군사 전문가들은 KF-X의 성능이 F-15K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핵심 장비인 레이더 외에도 KF-X가 전 세계 비스텔스기 가운데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문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기존 전투기 강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 모두 2030년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이 시기가 되면 한반도 주변 영공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휘젓고 다니게 된다. 4.5세대인 KF-X로는 공중전력 불균형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한국 공군 F-35 제외하고 KF-X, F-15K, KF-16 등 모두 4.5세대 이하 전투기들로 구성될 전망. KF-X 시제기는 국내 전투기 제작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규정, 기술력을 축적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전력과 비용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우방국의 6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과 현실적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KF-X 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단순히 시제기를 제작하는 것과 실제 전력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투기 양산 과정에서 부족한 기술력이 보완되고 각종 기능 개선이 이루어진다며 KF-X의 양산화 과정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KF-X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6,800여 개에 이르고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해 일으킨 경제 효과가 2조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 KF-X 양산 대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 전투기 제작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 우리 군의 전력 구조 바뀐 점을 생각해야 하며 주변국 위험 요소가 변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 이와 관련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KF-X 양산 물량과 전력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다양한 전장 환경을 성정해 최강의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 공군과 해군의 차세대 공중지배 프로그램에 따라 6세대 전투기를 각각 개발하고 있는 중. 중국과 러시아보다 앞서 공중지배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 2030년까지 첫 6세대 전투기를 제작한다는 계획. 미국 41로 알려진 6세대 전투기를 오는 2035년까지 개발 완료 목표. 미국과 수일을 공동 개발 업체로 선정해 개발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킨다는 계획. 개발 후에는 현재 운용 중인 미국 -31 전투기를 대체하게 됨. 무선광자 레이더와 AI 기술, 극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할 예정. X위라는 실중기를 제작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스텔스, 비행저, 추진 기술 등을 이미 시험한 바 있음. 프랑스, 독일은 FCAS, 무인 전투기 뉴런 개발. 영국은 BA-1 템페스트. 미 공군 총장 인식 완전히 바꿔야 중국의 승리 가능. 6세대 전투기 신속 개발. 중국 공군의 전투기나 미사일 수량, 성능과 같은 기술 재원을 넘어 중국과 그 군대가 어떤 교리와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운용되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 이 같은 이해가 선행될 때 영내 우방들과 합동훈련 등을 실시할 때도 도움이 되며 억지력을 보장할 수 있다. 중국과의 거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기존의 인식을 모두 바꿔야 한다. 미 본토에서 떨어진 긴 전장거리를 고려하면 김일성과 함께 분쟁 예상 지역의 전력을 사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것. 인도 태평양은 영내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미국이 걱정하는 위치에 처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 미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의 설계 개념에 대해 간략히 소개. 미국은 2025에서 2030년까지 개발해 실전 배치할 계획. 기체 자체 특성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 신속히 설계하고 생산하는 개념에 방점을 두고 있다.